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8월 16일. 오늘 간만에 4월 쉬고 출근했더니 많이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NF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좋아하는 종목,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개인적인 픽으로서 좋아하는 종목들의 실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가 우리나라 양극재 뭐 4대장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뭐 이렇게 크게 뭐 나뉠 수 있는데, 물론 뭐 다른 업체들도 있겠죠. LG화학도 있을 수 있겠고 완성셀 업체에서 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상장되어 있는 그것이 주력 분야인 회사로 친다고 하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LNF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는 좀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는 세게 못 가고 약간 뭐 상승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8,62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20%, 뭐 1분기 대비해서 5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6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67%, 전분기 대비해서 16%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구지가 아니고 구리 아닐까 싶은데 구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장 조기 가동에 따른 출하량 증가, 메탈 가격 상승, 이거는 뭐 얼마 전에 그 에코프로 살펴본 거하고 똑같네요. 단가 상승으로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분기 최대 실적 갱신했다. 이게 무슨 매출액은 많이 늘었어요.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닥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그게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데, 어쨌든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매출액. 근데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HTS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1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안 나왔습니다. 7.1%. 예, 그 이유는 뭐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죠. 순이익도 713억에서 656억으로 좀 낮아진 그런 모습이고, 어, 그 외에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3분기, 4분기에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재무현황, 여기도 구지라고, 구지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 지명에 구지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동이 된 원조력 매입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 채무 증가, 자산 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줬다. 매출 성장률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이때가 제일 뭐 작년 3분기가 좀 낮았고 나머지는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느낌이고, 유동 비율도 이제 돈이 좀 아마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보통 유동 비율이 이렇게 조금 돈을 많이 벌면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투자비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부채 비율도 보면은 이렇게 돈이 벌면 낮아져야 되는데 부채 비율도 그렇게 낮아진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유동 비율도 증가하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라는 거는 아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V 배터리 매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졌죠. 1분기 비해서. 실적 분석하면 구지가 있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지명에. 일부 조기 가동으로 NCMA 오더 증가 대응, 메탈 가격, 그다음에 프로세싱 피 고정 마진 사업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절대이익 지속 상승, ASP 증가에 따라 ASP 판매 단가가 증가하는데 OPM이 왜 낮아질까요?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 OPM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익 가이던스 부합하에서나 6월 고객사 반기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일부 매출이 이연이 됐다. 그러면 이연이 됐다는 거는 3, 4분기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전망 국제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도 꾸준한 오더가 증가 중이고, 구지 공장 풀 가동으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손익 급증 예정. 그 다음에 2분기 메탈 상승, 가격 상승에 따라서 A의 판매 단가 증가 효과가 플러스, 그 다음에 구지 공장 풀 가동으로 출하량 증가 동시 반영 중이다. 차세대 소재 제품 본격 양산 테스트 진행으로 압도적인 뭐 기술력을 입증한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이게 이제 사업 전망인데 좀 너무 단순하죠. 예, 단순하고 나머지는 큰 의미 없겠습니다. IR 자료가 너무 심플하게 나와가지고 크게 볼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적은 이 정도로 LNF의 실적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LNF가 실적을 발표한 걸 요약해보면, 하여튼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업이익률이 이게 9.58에서 7.11로 떨어졌죠. 순이익도 조금 감소를 했고요. 1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지금 뭐 재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1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상태고, PER도 보면 그래서 이제 37배로 떨어졌죠. 사실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했을 때 좀 떨어졌고, PSR은 한 2.45, 외인 지분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2.56% 정도고, 어쨌든 회사가 돈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보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고 있다. 그리고 투자 정설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동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그렇고요. LNF가 시가총액이 이제 한 8조 7,6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7.11%고, 절대적 수치로 보면은 이제 뭐 영업이익이 600억, 매출이 1조가 안 된 8,600억 정도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조가 넘죠. 1조가 넘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고, 이번에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8.67% 나오는데, 아까 LNF 7%대하고 비교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실적은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는 LNF가 더 나았죠. 아까 9%대 영업이익률이었고 5천억, 여기는 6천억이고, 이거 보면 시가총액이 1조 1,500 11조죠. 11조 5,500 정도의 프로비엠이 나오고, PR도 상당히 높죠. 55배, 55.61배 정도 나오니까, LNF가 지금 뭐 37.21배 정도 나오니까, 예, 조금 뭐 LNF가 조금 더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적이 조금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연됐다라고 본다고 하면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FN 가이드에서 보여주는 LNF 보면은 이제 PER이 31배 정도고, 포워드 PER이 한 22.3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2.56%고, 지금 오늘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보여주신 여기보다 시가총액이 높죠. 어제 종가가 23만 7,100원이고 오늘은 6,700원 올라와서 24만 3,800원으로 끝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로닉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세로닉스 14.44%. 그래서 LNF가 오를 때 세로닉스도 오른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를 때 에코프로가 오르는 그 비슷한 현상이겠죠. 하여튼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이 허씨잖아요. 보시니까 허재홍, 허재현. 이게 허씨니까 옛날 그 GS잖아. LG가 구씨고, GS가 허씨, LS도 허씨. 예, 옛날에 이제 같이 LG로 돼 있다가 그룹이 분리되면서 LG, 예, 그 다음에 GS가 허씨고, 또 LS가 있고 LX가 있죠. LX는 또 구씨죠. LX. 어쨌든 이게 옛날에 이제 같은 LG로 묶여 있다가 그 그룹이 4개 그룹으로 쪼개진 걸로 보여집니다. LS, LX, GS, LG 이렇게. 그래서 세로닉스도 한번 잘 보시라고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세로닉스 차트도 움직임이 LNF처럼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상당히 움직임 폭이 LNF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참고로 하시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뭐라고 할까,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게 예상치보다도 덜 나왔죠. 매출액은 조금 더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좀 덜 나왔죠. 단기 순이익은 더 나왔고, 어쨌든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작년에는 안 줬는데 올해는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200원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하반기에 갈수록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리노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그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고, 챙기지를 못했네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으로서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큰, 좀 이 만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지켜본 종목이라 지금 20만 원까지 갔던 그 순간은 정말 정말 경이롭다고밖에 말이 안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작년 전분기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5.77%, 영업이익은 20%, 순이익은 24.16%. 현재 이제 913억 정도 나왔고 작년에는 789억, 412억, 그러니까 413억 정도 영업이 순이익은 360 한 5억 정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분기도 있지만 1분기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1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 포트폴리오에 항상 거의 탑픽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는 그 테스트 소켓,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3.3%가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도 보면 1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다. 증가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0억대를 찍었잖아요. 400억대가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도 이제 900억대는 처음이고 조만간 잘하면 1000억대도 분기별 매출액 1000억대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45%라는 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오늘 종가가 14만 1200원인데 지금 PR이 20배 아래로 떨어졌고 외국인 지분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유보율 뭐 상당하죠. 이 회사가 작년에 특이한 거는 또 배당도 2,500원을 줬다는 겁니다. 올해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500원 더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꾸준히 실적을 내는 아주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라면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노공업. 정말 개인적으로 뭐 이 지금 12만 원대까지도 떨어졌죠.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그때 뭐 좀 많이 샀더라면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더 배당을 보고서라도 더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 수익도 있겠지만 주가 상승의 어떤 이익도 그게 뭐 제일 먼저겠죠. 그만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20만 원도 돌파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2만 3,700원이 7월 14일 날 찍은 저가고 현재 이제 오늘 실적 지난주에 실적 금요일에 했는데 오늘 이제 장개장에서 어떤 뭐 분위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수급이 좋았죠. 좀 분위기가 좋. 삼전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올라간 건지 실적은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발표했는데 큰 반응이 없다가 오늘 좀 뭐라고 할까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리노공업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뭐라고 할까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1만 6,700원 작년 9월 15일 날 재고가 대비해서 거의 35% 떨어져 있는 상태있고 저가에서 이제 한 14% 정도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정 받을 때 약간 뭐 RSI가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근데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이 가격대도 충분히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올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는 정말 직원들을 복지도 상당히 좋다고 하면 웬만한 대기업 뺨치는 복지를 자랑하는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이라고 할까요? 상당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조가 넘네요. 예, 2조가 넘는 길을 중견기업이라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매출이 아직 1조가 안 되니까. 어쨌든, 분기별, 어쨌든 1,000억이 넘어서 4,000억이 넘는 그 순간에
한번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질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큽니다. 사실 뭐 반도체 분위기 사이클을 타서 그렇지 꾸준하게 우상향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사모아 간다면 충분히 배당으로서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도 있고 그만큼의 주가 상승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리노곱이 대표하는 그 뭐 테스트 핀, 반도체 우공정의 테스트 핀 관련해서 TSE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ISC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TSE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E도 반도체 우공정 테스트 소켓, 뭐 실리콘 러버,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이제 실리콘 러버 핀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ISC도 포고핀하고 실리콘 러버 핀 같이 하고 있고, ISC도 실적이 잘 나왔죠. 리노곱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TSE가 근데 조금 실적이 좀 안 나왔죠. 안 나왔다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리노곱의 한 뭐 40% 정도 절반, 아까 40 몇 프로 나왔는데, 이게 한 6%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 봐도, 리노고 보면은 좀 적게 나왔죠. 적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리노곱을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18배 정도 됐잖아요. 리노곱. 이거는 이제 9배 정도인데, 22년 예상 실적에서 9배 정도인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거의 더블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DSE보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다음에 ISC도 있고,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TSE 또 59,000, 6만원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6만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정리할 때 주가니까, 6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해서 꾸준히 사모아간 다음에 TSE도 괜찮을 것 같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ISC도 마찬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반도체가 지금 사이클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즉 파운드리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SE가 보시면은 오늘 종가 59,600원이네요. 장중에 6만원도 넘게 갔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5월 26일 89,000원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최고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55,000원까지 떨어졌고, 현재 59,600원대는 최고치 대비해서 33%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SI도 한 40일대 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물론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거의 1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한 25.78%지만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지금 이 작년 11월 11일 51,500원. 물론 5만원이 깨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땡큐 하면서 사야 되겠지만, 지금 이 5만원과 6만원대 사이 가격대에도 충분히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제 픽은 이제 2차전지 장비주 PNT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제우스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반도체하고도 관련돼 있고 2차전지 전해하고도 관련돼 있고, 개인적으로 테크노 세미캠 시절부터 솔브레인 제가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리노공업만큼이나 그런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시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실적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은 꽤 잘 나오고 있고, 좀 원익 IPS처럼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이제 이게 아마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다시 얼마 전에 말씀드린 캠트로스가 또 환경부 탄소 배출권 제도 개선 협의체 신설에 좀 강한 상승세를 이게 2차전지하고도 관련돼 있고 수소하고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 차트가 최근에 꿈틀꿈틀 많이 움직입니다. 캠트로스가 RSI도 지금 90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선까지 와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뭐 실적은 절대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뭐 조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해볼 만하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볼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오늘 바이오주들은 박셀바이오가 다시금 한번 눈에 띕니다. 전에 박셀바이오 뭐 20만원 넘게 갔죠.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가남 관련해가지고 그 외에 또 오늘 뭐 컴투스도 눈에 보이고요. 네페스가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있고 어쨌든 첨단 펜아웃 패키징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네페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첨단 패키징 어쨌든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도 높이고 부피도 적게 하면서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키징 기술도 중요하다. 그래서 첨단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페스다. 네페스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44,150원에서 5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싼 값에 모아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요.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네페스 아크는 또 실적이 또 잘 나옵니다. 어쨌든 네페스가 실적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지금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오른 것 같고요. 2분기에 보시면은 1,561억에 매출액에 51억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지금 뭐 20년도, 21년도 다 적자였는데 올해 예상치가 안 나오지만 지금 1분기에도 적자였지만 2분기에 흑자를 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페스. 그 외에도 오늘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 언급한 그런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제가 보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LX 세미콤도 주가가 9만원까지 미끄러졌나요? 87,300원까지 미끄러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92,000원인가? 9만원대 아마 추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C도 오늘 보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니까, 반도체 우공정의 테스트, 소켓, 핀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DNF라든가 하이케이하고 관련된 DNF 종목도 눈에 띄고, 한솔케미칼도 눈에 띄고요. 하여튼 오늘 뭐 좀 분위기가 지수는 정말 뭐 강보합 정도에서 끝났지만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LNF가 실적 발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도 49,100원까지 갔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뭐 상반기에 반도체 수출 뭐 플러스 6%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시기 바닥의 어떤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HYTC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뭐 공모가 15,000원대에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날 슈팅이 나오더니 오늘도 24,000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심하게 달았네요. 2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SDI도 요즘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방한하면서 SK가 뭐라고 할까, 소형 SMR, 소형 원자료, 거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투자했다라는, SK가 3천억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21만 1,500원. SK 이노베이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6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저도 16만원대 샀지만,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이게 너무 싸다.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만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는 1차 목표가는 25만원 갈 거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SK온 자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가 어제 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제 마진이 꽤 높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바람에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SK도 상당히 실적이 좋죠. 어쨌든 소형 원자로 SMR에 3천억 투자한다.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 3천억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오늘 좀 SK 이노베이션하고 SK 이런 종목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주가 오늘
그거는 제가 뭐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16만 3,500원, 18만 원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에코프로도 오늘 4% 정도 올랐고, 세비캠이 오늘 저기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은 좀 내렸지만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카이도 계속적으로 방산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에 이집트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무기를 확보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선진국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K방산, 그러나 효율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이도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유가가 내림으로써 항공주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진에어가 10% 넘는 거를 보여주고, 어쨌든 항공주도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영업이 뭐라고 해야 많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한번 지켜볼 만하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근데 이제 국제선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고, 코로나 또 있고 원숭이 주창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세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62,000원까지 갔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65,400원 최고가까지 찍었네요. 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상당히 코스모 그룹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텍이 오늘 뭐 2.49%, 실적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게 5만원까지도 58,000원, 6만원까지도, 6만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HMM처럼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지,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LNF, 리노공업, TSE,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 중에 대표적으로 PNT가 있었죠. PNT가 올해 초반에 1분기에만 해도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했죠. 작년 매출을 넘어섰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47%의 적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8.54, 순이익은 17.30 정도. 누적으로는 뭐 매출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수주잔고 1분기에 올린 수주 금액만 해도 작년도 매출액을 넘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PNT도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54,300원. 오늘 종가 54,300원인데 지난번에 1분기에 수주가 계속되는 수주로 6월 2일 날 62,800원 최고가를 찍고 쭉 빠졌다가, 이런 거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사실 뭐 어떤 두려움에, 심리 싸움인 거죠. 이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때 아마 샀지 않았을까. 더 떨어질까 두려워서 못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수주 잔고가 진짜 작년에 매출액보다 많았다는 게 1분기 수주했던 금액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PNT도 2차전지 장비주로서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고, 그 외에 지금 기업 정보에 보시면은 예상되는 그 매출액이 4,158억, 영업이익은 605억, 순이익은 500억 정도고, 2분기 예상되는 실적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934억이 예상되는 실적이었는데 908억 조금 못 미쳤죠. 못 미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7억인데 225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잘 나왔고, 예상치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잘 나왔지만 매출액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PNT.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솔브레인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2,72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건 5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2% 성장했고, 순이익은 이제 여기 488억, 지배지분 순이익 488억에서 62.2%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크노 세미컨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 전해하고 관련돼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공부하신 후에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상치보다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네요. 한 100 몇십억 못 미쳤고 영업이익도 603억이 예상치인데 553억 나와가지고 못 미쳤고 어쨌든 순이익도 조금 못 미쳤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2355억이 기대되고 당기순이익은 1883억, 영업이익률이 20%대 나오는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차트를 아까 보셨지만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커피의 바나다의 커피 제조 로봇 무인 커피점에 있는 그 커피 제조 로봇도 만들지만 반도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9%, 시가총액은 한 2,540억 정도 하는 종목인데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여전히 예상치는 없지만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유보율도 거의 5,000%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단지 이제 좀 두 자리 숫자가 안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실적이 2분기의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우스의 실적이 매출액이 1135억,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안 좋긴 안 좋네요. 안 좋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100원 정도 올랐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32,200원에서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2만원도 밑으로 내려갔었으니까 2만원 밑으로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봇 테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실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우스의 어떤 실적, 그 다음에 종목 소개를 끝으로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현황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약보합 조금 내리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아까보다는 낙폭을 많이 했죠. 아까는 0.56% 정도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잘하면 상승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또 강보합 정도고 아시아에서도 그닥 눈에 띄는 그릇은 없습니다. 홍콩 지수가 1% 정도 이 정도는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오르고 있네요. 유가가 좀 오르고 있고 달러도 좀 오르고 있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